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제가 요즘 완전히 미쳐있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소재로 영상으로 공유할 생각은 없었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뒤에서 몰래 읽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히 이 책을 가지고 할 이야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가지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좀 수다 떨듯이 편하게 제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있냐면요. 무협지를 읽고 있어요. 신필 김용 선생의 소강호입니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왜 무협지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TV 채널을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가 동방불패라는 옛날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홍콩 영화 전성기 때, 제가 그때 홍콩 영화 매니아였습니다. 비디오 가게에 가서 안 빌려본 게 없었어요. 동방불패는 진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오랜만에 동방불패를 보는데 묘한 향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강호가 읽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량의 무협지를 읽게 된 것은 얼마 전에 몽테크리스토 백작 읽었던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저처럼 수험생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무협지나 몽테크리스토 백작 읽어보세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또 좀 고민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또 많은 상념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 사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좀 생각을 멈추고 단순화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재미있는 책을 정신없이 읽는 거 진짜 좋은 방법 아닐까요? 저는 사실 현실과 이 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현실을 좀 잊을 정도로 몰입했던 것 같아요. 무협지는 그럴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무협지를 읽으면 약간의 죄책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몰래 읽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도서관 앞을 지나가다가 학교 도서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모든 책이 좋은 것은 아니다. 위험한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판타지나 무협지 같은 거 읽으면 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서 진짜 그런가? 나는 너무너무 좋던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소강호를 다시 읽고 나서 한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무협지는 마약과 같은 책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빠져들기는 하지만 무궁무진한 우리의 생각과 철학을 넓힐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어가지고요. 좀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고 또 세계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무협지 읽는 것 같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지 사실 전 모르겠어요. 물론 너무 빠져들게 되는 게 좀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8권을 2주가 안 돼서 읽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권 아직 다 안 읽었는데요. 아껴 읽어야 되는데 아껴 읽는 게 불가능해서 좀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과하게 몰입될 때는 이러다가 내가 주화인마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중독될까 봐 걱정하셨던 것 같기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대서사시 같은 글을 읽고 나면 뭔가 글을 읽는 흐름이 엄청 유연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협지 읽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딱히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협지에 대해 관심이 조금 생기신 분을 위해서 세계관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또는 강호라고 부르는 이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무술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협객들, 여협, 남협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만의 분파를 가지게 되는데요. 크게 무협 세계관에서는 정파와 사파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파라고 하면 전통 한족들의 무공, 무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파라고 하면 좀 요사스럽다라고 표현하는 좀 한족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도끼나 암기 같은 거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사파를 정파에서는 마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협 영화를 보면 사실 마교가 나와야만 재미가 있습니다. 마교라고 불리는 이 사파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일월신교인데요. 일월신교의 대표자 우두머리가
동방불패입니다. 이 동방불패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동방불패라는 영화는 소강호의 소재를 차용해서 새로 창작한 거고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내용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동방불패하면 임청아 배우님이 떠오르는데요.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 정말 동방불패를 볼 때마다 그 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교하면 뭔가 사람을 홀리는 듯한, 그리고 좀 살수를 쓰고 계략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좀 올바르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정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소림사예요. 그 유명한 소림사. 지금 이야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닌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소림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소림파 다음으로 유명한 문파는 무당파입니다. 무당산에 자리한 그 무당파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설레는데, 무당산 하면 그 신비롭게 이렇게 막 안개가 좌욱하게 깔려있는 그런 곳이 떠오릅니다. 이 소강호 세계관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강력한 문파는 소림파와 무당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주된 줄거리를 다루고 있는 이 파는요, 오악검파인데요. 5개의 산을 중심으로 하는 검을 쓰는 파예요. 이 오악검파 중에 주인공이 들어있는 파는 화산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전부 다 산 이름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숭산파, 항산파, 태산파, 형산파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파에도 전부 다 장문이라고 부르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 5개가 연합된 게 오악검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좀 복잡하죠? 우리의 주인공은 영호충이라고 하는 협객인데요. 이 영호충은 화산파의 대사형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무협 세계관에서는 서로 사형, 사매 이렇게 부릅니다. 다 학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있으면 사숙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숙부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학렬로는 이게 조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학렬이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쭉 있어요. 서로 사형, 여자는 사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주인공 영호충은 대사형이라고 불리는 거 보니까 첫째 제자가 되는 거죠. 이들의 세계관에서 정파와 사파는 한 하늘 아래 있을 수가 없는 불구대천 원수입니다. 서로 만나면 어떻게든 잔인하게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영호충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딱히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술을 한번 같이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파, 마교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파인 화산파에서 이 영호충이 굉장히 문제아처럼 나오는데, 사실 이 영호충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이고, 그러면서 의리,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꼭 지키지만 왜 사파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놈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정파 사람들은 사파 사람들이 악이다, 악의 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호충은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물론 악한 일을 하는 부분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그렇게 반드시 적으로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또 그들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도 해요. 제가 영호충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캐릭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왜 그렇게 제가 좋아하나 생각해 봤더니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갈등을 하지 않아요. 무협지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쉽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단정을 지어요. 그런데 영호충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계속 혼자서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저 사람이 나쁜 게 맞는가? 내가 사부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라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태도가 교조적인 태도인데요. 어디서 옳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맹신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요, 굉장히 자유롭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주인공이에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매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영호충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여자들이 꼬이고요. 무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호충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모두가 그를 접하게 되면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단 사회성이 진짜 좋거든요. 이 사회성을 바탕으로 사실 굉장히 커다란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어떤 무협지를 보게 되면요, 항상 주인공 버프가 엄청납니다. 그 부분이 약간 무협지를 읽을 때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주인공은 굉장히 쉽게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운이 좋아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고수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쉽게 엄청난 무공을 전수해 주기도 합니다. 어딘가에 갇혔는데 그 갇힌 곳에 알고 보니까 무공 비급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공을 연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유치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는 무협지의 가장 커다란 핵심 요소는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계속해서 무공이 점점점 크기도 하지만 특히 영호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과연 선이고 무엇이 과연 악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바로 이 소강호의 가장 재미있는 매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소강호인데요. 무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강호는 이 책의 제목이자 노래의 제목입니다. 이 소강호가 탄생하게 된 과정이 저는 이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반부에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학건파의 형산파의 2인자 유정풍 선생이 무림계를 떠나겠다 라고 하는 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축하를 해주러 그 행사장에 옵니다. 이 유정풍이라는 사람은요, 워낙에 인망도 높고 덕망도 높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는 이제 무림을 떠나겠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행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숭산파에서 와서 방해를 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너 여기를 왜 떠나느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붙게 돼요. 그래서 유정풍이 나한테 왜 이러느냐, 나는 이제 그냥 조용히 무림계를 떠나서 살려고 한다, 나 취직하려고 한다, 정부에 들어가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사장이 난리가 납니다. 알고 보니 유정풍이 이 무림계를 떠나려고 한 이유가 그가 친하게 사귀었던 벗이 마교 출신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무림계에 계속 있으면 이 마교의 이 사파에 속해 있는 이 친구와 척을 져야 되고 언젠간 서로 죽고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와 척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무림계를 떠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정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마교 출신의 친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유정풍이 우정을 나누었던 사파 출신의 장로는 고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정풍은 끝까지 나는 그 친구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버티고요. 이 정파 사람들은 유정풍에게 너 그 사람을 죽이고 와야만 너의 가족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유정풍은 친구를 택하고요.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 막 몰살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고갱이 와가지고 유정풍을 구해서 탈출을 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둘이서 작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게 되었냐면 음악으로 통했던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금을 치고 한 사람은 퉁소를 불면서 마지막 모든 길을 짜내서 음악을 완성하는데, 그 곡의 제목이 소강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곡을 연주한 다음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우리의 주인공 영호충에게 이 소강호의 곡보를 넘기고 이걸 누군가에게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친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이처럼 비극적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음이었던 두 친구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만들었던 이 곡이 바로 소강호고, 그것이 영호충의 손에 들어왔다는 게 이 전체 이야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호충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 정파, 사파 출신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호충이 깊이 정을 나누게 되는 여인은 사파의 1월 신교 교주의 딸인 임영영인데요. 정말 지고지순하게 영호충을 사랑하거든요. 영호충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과연 정파이냐 사파이냐가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강호를 떠돌면서 여러 사건을 대하다 보면 과연 정파가 선이고 사파가 악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사파가 선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파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라지게 되고요. 이 오합건파는 또 여러 가지 음모에 휩싸이게 됩니다. 각각의 장문들은 자신이 이 오합건파를 전부 다 통합해서 자신이 장이 되려는 이런 음모를 꾸미기도 해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가 헷갈리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끊임없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념입니다. 정파와 사파의 이념이에요. 이 뿌리 깊은 이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힘이기도 해요. 무협지에서 권력은 무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 전설적인 무보를 가지려고 엄청난 계교를 쓰고 엄청난 음모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장 강력한 권력, 힘을 가지기 위함이에요. 모든 것은 힘과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념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지금 무협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죠? 저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정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소호강호를 읽으면서 이건 정말 현실 정치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지금 현실에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양극단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한 이념 대립을 하고 또 권력에 대한 집착에 대한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다른 나라끼리도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이념 간의 대립, 이 권력을 향한 대립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 소호강호를 읽고 있으면 와, 이게 무협이야, 현실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필, 김용 선생에 대해서 다시금 감탄하게 됩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도 몇 개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은혜가 무엇이고 원한은 또 무엇인가? 은혜는 인연이고 원한 또한 인연이니 은혜를 입었다 하여 반드시 갚을 필요도 없고 원한을 맺었다 하여 반드시 풀 필요도 없네. 속세의 일이란 한낱 구름같이 속절없이 흘러갈 뿐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은혜도 원한도 한 줌 먼지로 화하여 사라질 뿐이네. 소림사의 방생대사가 하는 말인데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전부 다 무언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은혜와 원한을 갚는 이 복수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속세에서 벗어난 분이 하는 말인데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독고구검을 펼칠 때 검결과 검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검을 쓰는 사람의 깨달음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유롭게 검을 휘두르며 아무런 규칙도 따르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검을 쓰는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로울수록 검법도 자연스레 높아져 어떤 싸움에서든 지난번 싸움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마치 명시인이 영감을 얻어 훌륭한 시를 지어내는 것과 같았다. 영호충이 독고구검이라는 검술을 배워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너무나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 앞부분에 이 검술을 배울 때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데 이 무협지에서 검술을 배울 때 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검술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술을 펼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다 있는데요. 이 독고구검은 결론은 초식이 없는 것으로 초식을 만드는 게 이제 독고구검이다라는 거예요. 비워내는 것이 결국은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독고구검은 상대방이 강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신의 초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초식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지혜가 높아지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검법, 이 독고구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이 자유로운 인간 영호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고수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벽사건보인데요. 이 벽사건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건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건보를 찾아서 모두가 어떤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비급은 규화보전입니다. 동방불패를 보신 분들이라면 규화보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규화보전은 세계 최강의 무공인데 하지만 그것을 얻게 되려면 잃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막 오묘한데요. 사실 임청아 배우가 이 동방불패 역할을 맡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어가지고 이 동방불패 하면 저에게는 그분의 이제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데 이 책에 동방불패가 나오거든요. 진짜 최강자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센 사람이 동방불패일 텐데 이 동방불패는 규화보전을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괴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동방불패가 한 사람에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도 진짜 너무너무 오묘한데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권력과 힘에 집착을 하는가?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무엇을 잃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결국 영호충은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이고 영호충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문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념이 결국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장 선이라고 믿었던 것이 선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내가 조금 더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무협지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볼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영호충에게 너무나 크게 감정이입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또 떠올랐던 사람은 그리스인 조르바에 등장하는 조르바가 좀 떠오르기도 했고요. 제가 천착하는 주제가 자유인데요. 조르바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이 동양적인 철학 안에 들어있는 영호충의 자유는 좀 다릅니다. 소호강호에서 등장하는 자유는 도교적인 철학과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림사의 이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불교적인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와닿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집착에서 훌훌 벗어나는 이 도가적인 생각이, 그 자유가, 그 개인주의가, 동양적인 개인주의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 모든 정파를 초월해서 결국 하나로 마음이 합쳐지는 그 도구가 음악이었던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 대립이 되었던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약간 희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녀 간의 애정 문제들도 정말 심도 깊게 들어가 있고 이들의 심리 묘사가 일단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나의 배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정말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캐릭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들의 캐릭터를 보면서 저는 나는 어떤 인물이 되면 좋을까? 그리고 제가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약간 투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보편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 왜 그렇게 무협지 읽는 것 같고 뭐라고 하셨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빠져들면서 읽었습니다. 동양적인 철학, 도교와 불교가 깔리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을 전 너무나 매력적으로 읽기도 했고요. 일단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거 아껴야 되는데 이제 다 읽어가지고 너무 슬픕니다.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